오늘은 좀 개인적인 토픽을 갖고 왔어요. 론 오피서들 트레이닝 할 때, 미팅할 때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이자가 비싸고 비용이 비싸고 뭐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또 이겨야 된다면 시장이 힘든 거를 다 알면서 바이어들이랑 에이전트들을 잘 이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뭐가 통하는지 제가 열심히 생각하고 좀 정리한 내용을 오늘 나누고 싶었습니다. 총 6가지 오늘 얘기를 해볼 거예요. 현실에는 이런 토픽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왜 콜드콜을 저희 회사에서는 지향하지 않는지, 콜센터 같은 비즈니스를 왜 하지 않는지, 또 이제 저의 인사이트를 좀 쉐어하고 싶고요. 리드 제너레이션을 어떻게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지, 이 론 오피서로서 좀 해야 될 마음부터 이제 리스트 같은 걸 좀 써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연락은 하기는 해야 된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콜 스크립트 같은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선물도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잘 봐주세요. 자, 지금 우리가 시장이 어딘지 좀 냉정하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거 말고 현실을 딱 보면 지금 이 숫자가 30년 고정금리는 지금 네이션 와이드로는 지금 7%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래량은 2021년도 이자 올라가기 전보다 거의 40% 떨어졌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탑 20% of loan officer, 최상위에 있는 20% 론 오피서들만 전체 볼륨의 80%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걸 기회로 생각을 하고 좀 약하고 프로덕션이 적은 론 오피서들이 좋은 시장에서만 일했던 리파이낸스만 했던 론 오피서들을 밀어내고 떠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그 빈자리를 차지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상위 20%는 지금 뭘 다르게 하고 있을까? 어떤 거를 좀 차별화를 두고 있을까를 고민을 좀 해봤어요. 상위 20%는 시장이 바뀌질 기다리질 않고 있어요. 자신을 전문가, 교육자로 포지셔닝을 하고 그다음 바이어들과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지금 이자가 싼 수수료가 저렴한 론 오피서를 가지 말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말에 책임을 지는 론 오피서, 믿을 수 있는 론 오피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걸 반복하는 연습을 다들 하고 있더라고요. 콜드콜 이거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저도 한때 콜드콜 비즈니스를 팬데믹 때 많이 했는데 하루에 시스템을 써서 뭐 한 80명 정도, 70명 정도를 매일 전화를 했었어요. 1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하루에 200콜을 하면 대화가 2번, 5번 될까 말까인데 이 2번에서 어포인먼트가 하나도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몇 주를 해야 되나, 몇 달을 해야 되나, 이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헛슬은 맞는데 뉴비 론 오피서한테 하루에 200개 전화를 하라 그러면 30일도 안 돼서 그만을 둡니다. 헛슬은 맞지만 이 러닝머신 뛰는 것 같아요. 느낌이 바로바로 안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법적인 리스크도 있어요. 그 왜 컨슈머 프라이버시 액트가 있어요. 그래서 do not call list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쉽게 여기 전화하면 26년도 기준으로 한 패널라이즈드 액티비티에 5만 불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전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큰일 나요. 회사한테 오는 게 아니라 법적인 책임이 본인들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30초, 50초, 뭐 5분 안에 이렇게 막 여러 번 연락해주는 그런 시스템들 있죠. AI 시스템들. 절대 쓰시면 안 돼요. 500명이든 5,000명이든 금방금방 연락하는 것들이 문제점이 분명히 있고 마케팅 에이전시들은 그 문제점을 얘기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연락을 더 많이 할까 이런 non-essential matter, 자기한테 책임이 없는 얘기들만 해가지고 이걸 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영상을 찍는다면 오디오보다 비디오로 찍어서 올릴 수만 있다면 30분짜리 500명에서 5,000명한테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더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는 동안에 또 이게 돌아가요. 법적 리스크도 없죠. 시간이 갈수록 효과도 쌓이죠. 그리고 오늘 영상 올린 게 6개월 뒤에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고 있다면 이게 시스템이 이해가 되면 참 다른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론 오피서든 간에 오늘 배웠던 걸 비디오 찍어서 올리는 건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뭐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문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의 에포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렇게 되게 쉽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뭐 찍는 게 싫어요, 내 얼굴 나오는 게 싫어요,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나오는 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한번 고를 해볼게요. 컨텐츠 리드 젠을 저는 항상 지향합니다.
2002부터 24년도까지는 검색 기반이었어요. 검색하는 키워드에 대한 돈을 받았고요. 광고 매체들이 거기에 대한 이 프라이스 per 굿즈를 매겼는데 지금은 추천 기반 알고리즘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이 서브스크라이버가 5명이든 5,000명이든 뷰 카운팅이 10개든 10,000개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알고리즘이 저 사람이 올린 알고리즘과 매치가 되느냐 해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추천 기반 이 타일이 쫙 뜨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람들의 비디오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기 대시보드에 들어갈 수 있는 추천 기반 비디오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쉐어해 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릴스 같은 경우는 이 Return on Investment, ROI가 제일 높아요. 비디오도 짧고 내 얼굴 바이오들이랑 실제로 묻는 질문도 하나하나 답을 할 수 있으니까 집을 지금 사도 돼요? 라는 비디오 30초. 바이다운이 뭐예요? 라는 비디오 30초. 그걸 핸드폰으로 그냥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 우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우리가 문자 보내고 이 이메일 보내는 것보다도 카톡으로 어태치먼트 다 주고받고 정보 보내고 하는 것들 매주 금리 업데이트부터 시장 코멘트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게 다른 모기 회사에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됩니다. 써먹어야 돼요. 유튜브의 쇼츠 이게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는 방법 중 하나거든요. 이게 인스타그램보다도 유통기한도 길고요. 더 많은 컨텐츠가 한눈에 보입니다. 어저스터 레이 몰기지가 뭔지 바이다운이 뭔지 설명하는 유튜브 쇼츠를 막 찍어 놓으면 몇 년 뒤에도 이거는 바이어들이 찾아보는 비디오가 돼요. 그러니까 펀디멘털 비디오, 저희는 이제 에버그린 컨텐츠라고 불러요, 이걸. 에버그린 컨텐츠가 뭔지 파악하고 빨리 찍으면 찍을수록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내가 이길 수 있는 이 플랫폼이 빨리 생성이 됩니다. 링크드인은 론 오피서들이나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많이 찾아본대요. 그래서 제 링크드인을 가보시면 지금 팔로워가 2,000명이 넘거든요. 2,000명 다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SEO 작업을 해서 사람들이 나를 검색했을 때, 야, 피터가 링크드인 팔로워가 2,000명이 넘네? 야, 피터가 라이센스가 몇 개가 있네? 를 한눈에 딱 보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시장 데이터랑 클로징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것들을 같이 올리잖아요. 그러면 에이전트들도 나를 전문가로 인식을 하니까 대화하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엘로 루틴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컨텐츠 드리븐 캠페인 같은 제가 트레이닝 같은 거를 이제 할 텐데 하루에 2시간씩 타협하지 않고 내가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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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끊어서 만약에 내가 이걸 반복을 한다면 30일 후에는 오늘 이번 주 5개, 한 달이면 20개의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20개 데이터 곱하기 2시간이니까 40시간이 나오죠. 40시간 노력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데이터 기반의 결정들을 내릴 수 있다 그러면 실패 확률이나 혹은 광고 매체를 통해 가지고 돈을 쓸 때 결정이 좀 더 쉬워집니다. 첫 번째, 3회 30분은요, 웜 아울리치라고 불러봤어요. 하루에 지인 리스트 중에서 3명한테 문자를 하는데 영업 멘트 하지 마시고 혹시 주변에 집을 사시거나 재용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연락을 이제 하는 게 30분. 스피어블 인플루언서라고도 불러요. 프로스펙 작업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30분은 컨텐츠 제작하는 겁니다. 짧은 영상 하나, 질문 하나에 답을 하는 거예요. 카메라, 노트북, 뭐 장비 쓰지 마시고 핸드폰 하나로 그냥 찍으세요. 마이크 같은 거를 하나 뭐 연결을 하시든 아니면은 뭐 아마존 가면 뭐 10불짜리, 20불짜리 많거든요. 이상한 거라도 하나 사가지고 해서 찍어서 올리세요. 그리고 끝. 다음 에이전트 팔로우업이에요. 이미 아는 에이전트 2명한테 뭔가 유용한 걸 문자로 보내세요. 전화나 만나자 그러지 마시고 내가 요런 걸 했는데 이게 좋았어. 같은 뭐 케이스 스터디나 금리 시나리오나 시장 통계나 리드가 있어요? 바이어 있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달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0분은 파이프라인 관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CRM을 업데이트 하시고 리드 팔로우업 하시고 상품을 딱 하나를 깊게 파는 거예요. 뭐 Adjustable Rate Mortgage, Buy Down, DSCR 같은 프로그램을 하나 딱 골라서 하루에 30분씩을 공부를 하면 일주일에 2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은 전문가가 됩니다. 전문가가 뭐 어디서 뭐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책 읽듯이 이렇게 습관 만들어 놓고 꾸준하게 하는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고요. 일관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90일 동안만 이렇게 하면은 파이프라인이 완전 또 다른 방식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에이전트들한테 접근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해요. 이 사람들이 전화도 안 받고 막 사람 지치게 만들고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줬더니만 막 5%도 20%도 이해 안 된다 그러고 막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이전트가 전화 안 받는 게 나를 싫어서 안 받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내 가치를 못 알아봐서 전화를 안 받는 걸까요? 마지막 에이전트한테 연락할 때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리퍼럴 받는 방식이 참 다양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제 바이어한테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바이어 옵젝션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근데 첫 번째는 rates are too high. 금리가 너무 높아요. 기다릴게요.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이해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금리가 5.5로 떨어지면요. 지금 기다리고 있던 바이어들이 다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수요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갑니다. 서플라이 앤 디맨드 룰을 저는 설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면 가격이 내 것으로 딱 정해지고 금리는 나중에 낮아지면 재용자하면 되니까 집이랑 결혼하고 금리랑 사귄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Marry the house, date the rat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론피를 3%, 2% 이렇게 차지해버리면은 데이트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어뷰징이에요. 그냥 fee를 좀 싸게 해서 좀 말이 되는 이 파이낸셜 디시전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빙트리가 써질 수 있다면 좀 더 쉬워집니다. 두 번째 오브젝션은 지금 맞는 타이밍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타이밍이랑 논쟁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요. 이거 페이먼이 얼마다라는 수학적 접근을 한다 그러면 손님들이 좀 더 결정하시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금리 얘기를 잠깐 내려놓고요. 먼슬리 페이먼을 얘기해 보세요. 50만 달러 집 기준 6.5%의 페이먼과 7%의 페이먼이 한 달에 160불밖에 차이 안 나는데 160불 때문에 1년 이상 기다릴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160불 세이브 하려고 집값 5만 원 올라가는 걸 눈뜨고 어떻게 지켜보냐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바이어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또 가이던스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홈 오너십 저니라고 불러요. 집을 사는 과정을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데 그 저니에 나를 투어 가이드로 뽑아주십시오라고 쓱 붙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론 컨설턴트, 론 오피서, 팔짱 끼고 멋있는 척 할 필요가 없고요. 이 가이드로서 남들보다 조금만 더 아는 거예요. 내가 저 레스토랑 가봤어요. 저기 식당 가봤는데 맛이 별로예요를 알고 있으니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대출 상품이, 이 페이먼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요. 집값이 지금보다 예전보다 조금 더 나아요를 우리가 데이터 기반해 가지고 설명을 해준다 그러면 이 수학적 접근을 한다면 조금 더 쉬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이 금리로는 내가 감당이 안 돼요. 이 페이먼이 너무 어려워요. 할 땐 있죠. 투원 바이다운 카드를 꺼내세요.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투원 바이다운 컨설팅 한 걸 올리고 있어요. 지금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 중 한 분이 제가 컨설팅을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그냥 컨텐츠로 찍지 왜 이건 이거대로 저건 저거대로 구분을 하냐. 근데 거기서 제가 부동산 에이전트 입장에서 내가 바이오 컨설팅 한 거 들으면 도움이 돼요? 그랬더니 그치, 투원 바이다운 내가 요즘 얘기하는 애들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23,000불 크레딧 받은 손님을 어떻게 구워 삶아서 남들 5.75, 5.87 얘기하고 있을 때 제가 6.25 이자를 팔아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락인을 시키는 거예요. 투원 바이다운 들어봤어요? 셀러가 컨세션 줘서, 셀러의 크레딧을 줘서 1년차 금리를 2%씩이나 낮춰주고 2년차는 1%가 낮아지고 그래서 1년차 페이먼트가 5% 이자랑 페이먼이 같은데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르는 게 먼저예요. 빨리 고르세요. 내가 숫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브레이크다운을 딱딱딱 찍어서 비디오를 3분에서 5분짜리 비디오로 만들어서 보낸다면 어려운 게 있나요? 있다면 연습을 같이 한번 해봐요. 뭐가 제일 편한지 하나 딱 정하시고 일주일 동안 이걸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second week에는 second topic, third week에는 third topic 이러면 이 세 가지를 일주일 동안 연습을 계속 한 거니까 40시간 동안 이거를 했으니까 좀 더 좋아지겠죠? 이 프로덕트 치트sheet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중에서 모르는 거 하나 딱 찍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다음 요 시간에 미팅하면서 또 쉐어를 해볼게요. 그래서 모든 상품을 다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바이어 상황을 딱 들었을 때 정확하게 맞는 알맞는 상품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영업자가 나오면 뱅크 스티뮬론, 투자자가 렌탈 인컴 물어보면 DXCR, 금리 걱정하면은 바이다운이나 어저스티블 레이트 모르게지. 그죠? 우리가 다 커버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지만 좀 더 깊이, 좀 더 정확한 상품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액션 플랜을 좀 이제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다시 한번 리캡한다면, 이제 50명 정도 이름을 쭉 써요. 그래서 하루에 3명 연락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제일 실패하는 게 뭐냐면은 오늘 3명만 쓰고 3명 연락하고 내일 또 3명 쓰고 3명은 머리 터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루 30분 딱 정해놓고 50명을 쭉 써요. 그래놓고 3명 체크리스트를 하고 그러면 한 일주일 반, 2주간 대화할 사람들이니까 시작하자마자 전화 들고 바로 전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리피티션이, 이 루틴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자, 두 번째. 30초 레코딩 하는 거잖아요. 그죠? It's now a good time to buy. 해놓고, 에다가 그거 하나 질문 하나 키워놓고, 막 얘기하고, 끝. 이게 옳고 그르고, 뭐, 맞고 어차피 연예인도 아닌데 뭘 신경을 써요. 어떤 분들은 뭘 하냐면 저한테, 저 머리고 할래요. 저 화장하고 찍어야 돼요. 이러거든요. 아니, 근데 제 비디오들 보시면 제가 모자 쓰고 비디오 찍은 게 수백 개인데 지금 누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파이낸스 퍼슨으로서 do you know this or not? 이거 알아요, 몰라요를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모자를 썼든 안경을 썼든 선글라스를 꼈든 옷을 파란색을 입었든 흰색을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에이전트 2명을 딱 꽂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트를 쭉 만드시고 그 다음에 2명씩 찍어서 연락을 하세요. 묻지 마세요.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전달하세요. 뭘 주느냐? 오늘의 금리, 오늘의 이자, 오늘의 프로그램, 내가 왜 더 좋은 론 오피서인지, 바이어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메일로 지금 3 things to share, 3 things to know, 그다음에 the recap, posting to realtors 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 중에서 한 개만 딱 찝고 100명한테 연락을 해도 리드가 하나 들어옵니다. 정말 신기하지만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한 주에 한 프로그램만 딱 찍어서 딥다운 리뷰를 하십시오.